여러분 안녕. 역사로 밥벌이 하는 쌀쌤이에요. 오늘은 169페이지 조선 초기 국제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170페이지에 걸친 조선 초기의 국제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보통 여기 나와 있는 국제관계에서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단연 어디죠? 그렇죠. 중국이죠. 명나라입니다. 1번 명나라. 자, 우리는 중국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이 명나라와는 대부분 친선 관계를 유지하죠. 단 태조 때는 좀 껄끄러웠어요. 태조 때는 조금 껄끄러웠다. 이 이유는 알죠? 그렇죠. 그 태조가 이제 고려 때 이방 이성계였잖아요. 이성계가 회군을 하기는 했지만 병력을 이끌고 명나라의 요동을 정벌하기 위해서 나갔던 총사령관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조선의 왕이 되었으니 명나라 입장에서는 딱히 뭐 기분이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친선 관계가 태조 때는 좀 껄끄러웠다가 이제 태종 때, 이방원 때 본격적으로 친선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 명나라와 우리의 관계는요, 별표치고 반드시 알아두세요. 4대 관계입니다. 4대. 4대. 그래서 우리가 명나라가 있고 조선이 있잖아요. 조선이 명나라한테 조공을 바쳐야 돼요. 조공이란 말을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서도 많이 쓰죠. 그죠? 매년 명나라가 원하는 것들을 조선이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좀 어때요? 기분이 상할 수 있죠. 그쵸? 하지만 우리가 조공을 바친다라고 해서 마냥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명나라로부터 또 얻는 이득이 있는데 실질적인 이익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4대 관계라는 건 명나라를 임금으로 보거나 임금 조선을 신하로 보거나 아니면 명나라를 이제 형으로 보거나 동생으로 보거나 아니면 부모로 보거나 자식으로 보거나 여튼 간에 명나라가 높고 조선은 낮아요. 그 부분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어. 근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명절이라고 칩시다. 이 명절에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뵙죠. 조만간 명절이잖아요. 그럼 찾아갈 때 부모님한테 저희가 용돈을 드립니다. 보통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명절을 잘 보내고 돌아올 때 부모님들이 이 자식들 그냥 보내겠습니까? 자식들 왔다고 뭐 갈비도 해주시고 고깃국도 해주시고 돌아갈 때 쌀도 이렇게 주고 뭐 간장, 참기름, 들깨 시작해서 자동차 트렁크가 터지도록 이렇게 반찬을 주십니다. 보통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격대를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면
돈을 부모가 많이 썼냐, 돈을 자식이 많이 썼냐, 라는 거를 구분을 해봤을 때 돈을 부모가 더 많이 쓴다라는 거야. 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명나라와 조선이라는 관계는 조공 4대 관계가 맞고, 조선은 명나라한테 공식적으로 조공을 바치는 게 맞지만, 명나라는 이 조선에게 뭘 주냐라고 하면은 답례품이라는 걸 줘야 돼요. 멀리서 신하가 왔고 동생이 오거나 자식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답례품의 양이 더 실질적 가치가 높았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명나라가 그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명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하게 되고 이민족이었던 만주족한테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물론 만주족이 싸움을 잘했던 것도 있지만 그 이유가 뭐냐 라고 한다면은 이 내정이 궁핍해진 거예요. 근데 내정 궁핍했던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하나가 이 조선에게 너무 많은 답례품을 줘서 명나라의 경제가 흔들렸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이 교과서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문화 교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어느 나라냐라고 하면은 이제 여진입니다. 여진. 여진. 이 여진은 잘 나갈 때는 금나라, 그쵸? 금나라가 되었다가 잘 안 나갈 때는 여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려에 금나라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조선,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청나라가 있는데, 청나라의 이전에 있었던 나라 이름이 후금이에요. 후금. 걔는 여진족입니다. 아무튼간에 이 여진족은 이름이 여진일 땐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이고 여진이 동생, 우리가 부모, 여진이 아들, 이렇게 이제 불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관계는 이제 4대 관계가 아니고요. 이것도 별표를 칩니다. 우리보다 약한 애들한테는 4대를 하지 않고 교린을 합니다. 교린. 교린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말 잘 들으면 상을 주고 말 안 들으면 벌을 주는, 약간 이제 짐승을 이제 훈련시킬 때 쓰는 방법이죠. 잘하면은 얘따 맛있는 거 먹어라. 못하면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하는, 벌을 주는 건데, 우리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벌부터 갑시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교과서의 맨 밑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세종대왕께서 영토를 확장한 겁니다. 교과서에 보면은 지도가 나와 있나? 있죠. 170페이지 지도를 보시면 170페이지 지도를 보시면은 저기 사군의 최윤도, 육진의 김종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와 여기에 사군과 육진을 차지를 하고 거기에 사군을 설치하고 육진을 설치하죠. 사군에는 최윤덕 장군님, 육진에는 그 유명한 김종서 장군님을 배치를 해서 영토를 확장하는데, 이 영토 확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마지막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마지막 영토 확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보겠지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라든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수능을 이제 봅니다. 그럼 범위가 처음부터 끝까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지도만 주어지는 겁니다. 지도가 5개 나와요. 그리고 이 지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38선 그어져 있는 선. 최근에 있는 대한민국 지도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고, 그 앞에 있는 게 조선에 있는 지도인데, 그게 이제 이 세종의 사군육진, 여기 이제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져 있는 게 조선의 지도 이렇게 나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고 끝날 게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좀 알고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세종대왕께서 최윤덕과 김종서 장군을 시켜서 영토를 이제 개척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죠. 말을 안 들으면은 우리가 공격을 했다, 몰아냈다 라는 거고, 자, 말을 잘 들으면은 이제 뭘 주냐라고 하면은 상을 주고요, 관직을 주고요, 땅도 주고요, 성도 내립니다. 다 줘. 말 잘 들으면은 못 줄 게 없지. 다 줍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역소를 설치합니다. 무역소를 설치를 해서 보통 이제 이 동네 사는 친구들은 어때요?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날씨도 춥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원하는 건 식량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량을 이제 그냥 줄 수는 없고, 교역이란 이름으로 식량을 갖다 팔면서 그들과 교육을 하면서 그들의 불만을 이제 어느 정도 잠재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우리의 영원한 라이벌 일본이 등장을 하는데, 왜 일본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강합니까? 아직까지 약합니까? 아직까지 약하죠. 그래서 교린 정책을 이제 실시를 합니다. 잘하면은 상이고 못하면은 벌이라 그랬죠. 일단 벌부터 보면은 교과서 맨 밑에 170페이지 맨 밑에를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사료 돋보기에 쓰시마를 정벌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종무의 쓰시마 정벌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누구냐면 세종대입니다. 아, 세종대왕님 정말 대단하시죠. 여진도 말 안 들으면은 대차게 그냥 확 대가리 까버리고, 왜도 말 안 들으면은 이종무 장군을 시켜서 스시마를 털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대단하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는데, 그래서 스시마를 정벌하고 스시마에게 이제 항복을 받아냈다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말 안 들으면은 너네 작살난데이, 뭐 이런 거를 보여줬다라고 하죠. 하지만은 또 말을 잘 들었을 때 또 뭘 했냐라고 하면은 요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삼포를 개항합니다. 이게 이제 여진족에서 아까 만들었던 무역소랑 좀 비슷한 건데, 여진족은 바다가 없잖아요. 여진과 우리 국경선에는 바다가 없으니까 그냥 막 너무 맘대로 넘어올 수도 있고 막 이렇지만, 일본은 다르죠. 일본은 이제 그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와야 되고, 아무데나 막 와서 노락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해 놓습니다. 너네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을 팔고 사고 머무르는 장소를 정해 놓습니다. 이제 옛날에 그 배를 대는 곳을 우리는 이제 항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얘네들은 포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배를 대는 곳 포구인데, 상포를 개항한다라는 것은 배를 대는 곳을 세 군데를 정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포가 어디냐? 창원, 부산, 울산입니다. 창원, 부산, 창원이고요, 부산이고요.
울산입니다. 근데 이게 추후에 이제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여기서 이제 삼포외란이라는 게 터집니다. 이게 이제 임진왜란의 배경이 되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랑 교역을 더 크게 하고 싶고 더 많은 식량을 가져가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그렇게 크게 교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히 우리가 일본에게 뭘 받아서 뭐 이득을 볼 만한 게 없다라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판단을 했겠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지. 왜냐면 조선이랑 교역을 안 하면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교역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 삼포에서 난을 일으켰다. 삼포회란입니다. 그러니까 삼포에 무역량에 이제 불만을 갖게 되고, 그런 불만이 커지게 되면서 우리와 일본의 갈등 관계, 큰 전쟁, 임진왜란으로까지 이제 번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죠. 자, 네 번째, 동남아시아. 와도 교육을 합니다. 선생님이 주로 이제 코로나 사태 이전에 방학 때 한 열흘 정도 갔다 오는 곳인데, 뭐 교과서에 보시면은 뭐 류큐, 시암, 자와 이런 나라들이 등장하죠. 류큐, 시암, 자와. 그렇게 뭐 영양가가 있지는 않지만 뭐 교육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암은 어디냐면 현재 태국이고요. 선생님 신혼여행 갔다 온대. 자와는 어디냐면 인도네시아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전된 문화를 전달을 했고, 걔네들은 뭐 우리한테 뭘 줬겠어요? 뭐 각종 뭐 저기 특산품 이런 거 줬겠죠. 그렇죠? 태국이 유명한 게 고무가 유명하답니다. 그리고 옛날에 유명했는데 그 이불의 재료로 되는 라텍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이제 이 동네에서 많이 나요. 그래서 수많은 여행가들이 이 태국에 가서 라텍스를 많이 사오는데, 거의 다 진품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신혼여행 갔을 때 그렇게 자꾸 사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의심이 많아서 사지 않았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조선 초기 국제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물건들. 이건 뭐 알죠? 선진국과 후진국은 보통 주고받는 물건의 종류가 다르다. 그쵸? 얘네들은 공산품을 주고, 얘네들은 토산품을 준다. 단 우리나라는 이제 평야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죠? 쌀 농사가 잘 지어지고, 그 농사에 나오는 쌀들을 섬에 사는 일본이라든가 여진족이 좀 탐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2학기 수업은 목요일날 3시간이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목요일날 3시간이 아니고 목요일날이 아니고 수요일 3시간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늦게 올렸습니다.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안녕.